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세입니다.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이후로 이제 수능의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 부분에 대한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1번부터 22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메인이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쉬운 파트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많은 뭐 영상들이나 또는 뭐 인강도 그렇고 EBS는 안 그렇죠? 네, EBS는 안 그렇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주요 문제다라고 해서 특별한 뭐 특정한 문제 몇 문제만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큰 물론 도움은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9월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넘길 건 아니고요. 이 1번부터 최소한 이 8번까지 그러니까 3점짜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풀 것인지 그쵸? 그런 거 하고 3점 같은 4점짜리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물론 뭐 기본적인 개념들 제대로 익혀두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맞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준이 좀 높은 문제들이죠. 진정한 4점짜리들 요즘은 킬러 문항은 없죠. 킬러 문항은 없고 조금 수준이 좀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평상시 우리가 봤던 문제들보다는 약간 그 표현력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뭐 어느 정도 등급까지다라고 하면 뭐 어느 문제는 풀고 어느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좋다. 어떤 이런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수능 문제 자체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자기 손에 달린 손가락의 개수보다도 덜 봤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인강을 듣거나 또는 뭐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EBS를 보거나 뭘 하든 간에 이 풀이를 보거나 그걸 봤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게 본인이 된 본인 거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마치 자기가 안다는 듯한 자기 체면인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어떤 자기만의 풀이를 개발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제가 이 수능 문제를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한 4년치 정도, 2021년부터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바뀌었죠. 그래서 한 최근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표현이 새롭게 나와서 우리를 애먹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자, 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죠. 이 7번까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번까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지 않는 겁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머리로 저는 이제 그걸 보통 이제 "눈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풀이를 남용하지 마세요. 식을 많이 쓴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싸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노력도 좀 해 보세요. 좀 시도를 좀 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음 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쓰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푸는 방식처럼 저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그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정말 중요한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 산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저도 써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음 연습 충분히 하십시오. 1 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의 3분의 1 제곱에 이게 5의 3분의 2 제곱이니까
그냥 5의 1 제곱해서 5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들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쓰지 말고 그리고 해결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 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인제 뒤쪽에서 물어보는 건 F'의 2죠.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3x의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니까 바로 4가 나오겠죠? 자 요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뭐 연필 안 대고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복잡한 문제가 안 나와요. 앞쪽에서의 문제는 점수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R 제곱이죠. 여기서 R이 나오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이런 인수분해가 되는 어떤 공식 자체를 이용해서 그 인수분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30이면 분명히 6 곱하기 5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6과 5가 될 테니까 답은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4 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연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넘기면 2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이죠. 자 요거 플러스 4죠. 그래서 넘겼을 때의 14가 되고 그걸 2로 그냥 나눠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히 "빨리빨리 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연필을 안 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라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이 곱에 대한 미분법이 나오는데 요런 거는 자신이 없으면 연필을 대십시오. 쪼끔 이게 한 번 미분 또 다른 하나의 미분을 하면서 복잡한 식이 되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미분을 하시고요.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푸시는데 여기 지금 F'의 1 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인제 계수에 관련된 거라 복잡한 산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x가 돼서 2가 되면서 뒤쪽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우선 4가 나오죠. 그다음에 다시 플러스에 x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있으니까 2가 되죠. 뒤쪽은 6x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값이 얼마인가요? 10이 나오죠. 앞쪽에 4와 여기서 2 곱하기 5 10이 나오니까 답은 14가 됩니다. 네. 요런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F' 1이기 때문에. 만약에 F' 2 정도가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산수에 있어서 명확성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연필을 대셔도 좋죠 그거는. 자 6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삼각함수에 관련돼 있는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연필을 대야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기본 개념을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 코사인 제곱이니까 당연히 사인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1인 거죠. 자 이쪽에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건 사인 세타를 이야기하고 그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그걸 뒤집어 놓은 역수니까 답은 5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 번입니다. 마찬가지죠. F 일값이니까 당연히 미분된 식을 저희가 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어 2를 쓴다는 건 계수라 그랬잖아요. 여기 3, 3은 9가 되고 2가 있으니까 11 나오겠죠? 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건 그냥 거져서 그냥 거저 그냥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문제 8 번도 마찬가지죠. A가 지금 이거 상형 로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밑이 2인 로그이고 이 로그의 앞쪽 부분의 대부분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죠? 로그의 성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변환 공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거 올라가면 10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 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로그 2의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은 사라질 겁니다. 즉 이쪽 A 값은 뭐죠? 로그 2의 10인 거예요. 뒤쪽의 B 값은 로그 10의 2니까 2를 곱해주면 1 나오겠죠. 자,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빨리 어디로? 예.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문제 9 번이죠. 이 로그에 인제 성질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와 a가 있고 마이너스 2에서 0 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0 이니까 플러스의 0 에서 마이너스 2죠.
그죠? 따라서 결국 0에서 a까지죠. 그러니까 0에서 a까지의 fx, dx가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적분한식에 a를 넣어서 0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거를 적분한식을 쓰지 마시고 어차피 0에서 a까지니까 적분된 식에 a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요거 적분해 주면 x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거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8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a의 제곱이 되겠죠. 우린 a를 대입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a가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0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a를 뽑아내면은 a는 일단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a가 0이 되는 건 필요 없죠.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인수분해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10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 이게 3점 같은 4점짜리인데도 심지어 연필을 안 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니까 기본적인 성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쵸? 자, 여기서 쓰이는 그 내용은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되죠. A에서 B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건, 자, 이거하고 같죠. 자, 이렇게 되는 요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A에서 C에서 플러스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가 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가 되는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자, 그런 정도의 문제고요. 자, 문제 10번 쪽도 3점 같은 4점짜리라 그랬죠. 이거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보시면 0에서 파이 사이고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 x 이퀄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최대값을 대기 위해서 일단 a에 대한 부호가 중요한데 a는 양수니까 이 부분이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3분의 b파이 이 값이 1이 되는 값이고, 자, b의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죠. 즉 이 3분의 b파이라고 하는 값이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건 이 영역에서 0이나 2파이거든요. 됐죠? 즉 이 값이 2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파이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6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값은 이제 1이 되니까 다시 뭐가 되죠?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이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1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심지어 이 4점짜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필을 대지 않고 네,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최대한 긴장도 많이 되고 하시겠지만 여유롭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수직선 위에서의 어떤 관계, 이 위치와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수직선 위에서의 그 위치죠, 위치.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0이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죠. 그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 우리가 이제 VT가 0인 값을 구할 테니까. 근데 이것도 괜찮으면 보세요. 3t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t죠. 그리고 마이너스 6입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이니까 3을 뽑아내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니까 굳이 이런 거 인수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 값이 2가 되겠죠. 됐죠? 0 이하는 뭐 음수값은 필요 없잖아요. 이때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3t 제곱에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t가 될 거고요. 자, 요거 어떻게 되죠? 3t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t가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필요 없으면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대입하면 답은 이렇게 이제 9가 나올 테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게 연필을 안 대고 하는 그 머리에 쓰는 게 오히려 상당히 빠릅니다. 그냥 풀이도 많이 필요 없죠 지금. 자 문제 12 번입니다. 어 A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고요. A1이 2라고 하는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는 나오지 않았죠. 자 B1은 2인데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공차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근데 이거는 요걸 일반항으로 하나의 일반항으로 봤을 때 전체가 이게 이제 S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N이 주어져 있을 때에 자 문제에선 AK에 대한 거 그러니까 AN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아마 BN하고의 관계에서의 일반항을 구한 후에 AN을 또 하나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SM-SM-1이죠. 그죠? SM-SM-1이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B의 n 플러스 1분의 AN이 나오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1의 n제곱에서 2분의 1의 n-1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말하는 거고요. 2분의 1 제곱 없어지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n 나오죠? 따라서 n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건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 A1하고 B1을 줘 놨거든요. 그러면 B2 분의 A1이죠. 왜냐면 이 Bn+1을 알아서 넘어가기만 해도 AN이 나오니까. 그쵸?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요게 B1이 2니까 2 플러스 D 분의 여기가 2가 되겠죠? 됐죠? 이 값이 얼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이제 4분의 2니까 여기서 뒷값은 2로 바로 나오죠. 됐죠? 자, 이거를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B의 n 플러스 1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지금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같은 수열이죠. 그러니까 B에는 2n인데 요런 것도 하나 좀 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공차가 되는 수열에서는 그 an 플러스 요거죠. n번째 항과 n번째 항에 대한 합은 이게 n 플러스 n번째 항과 같다. 이런 거죠. 요런 것도 좀 팁으로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D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요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자, 이 값은 2배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넘겨주면 되겠죠, 이거. 그러면 AN이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면은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이게 2 배의 n 플러스 1 값이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이 2 배에 있는 이 값을 여기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2n 마이너스 1 자 이게 나오겠죠. 따라서 1 항부터 5 항까지 합이니까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직접 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식을 쓸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 지금 한번 넣어 볼게요 한번. 자 1 대입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2 대입하면 3이니까 여기 3, 3은 9가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긴 플러스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낫겠죠. 3 대입하면은 5가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니까 20 나오겠죠? 그죠? 4 대입하면은 7 나오죠. 5가 나오니까 35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를 대입하게 되면은 9가 나오고 6이 나오니까 6, 9, 54가 되겠죠.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는 뭐죠? 그냥 공식 쓰면 되겠죠. 요거 2n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2n 플러스 1이잖아요. 따라서 11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얼마죠? 이렇게 n이죠. 요거 n 그리고 n-1이잖아요. 그죠? n-1 값. 근데 이제 n-1라고 굳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서 계산해도 물론 좋고 n 값 자체는 1부터 5까지 합이니까 이거 15잖아요.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1을 5번이니까 5라고 써서 계산해도 좋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얼마죠? 55에 110. 여기서 빼주면 10이니까 120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일반항에 관련돼 있는 항. 자, 이거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 SM-SM-1을 해 주면 AN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을 땐 이 항부터 하시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죠. 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13 번입니다. 자, 13 번은 보시면 지금 근을 줬죠, 지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그리고 미분했을 때의 F' 0을 줘 놨기 때문에 이거 fx를 저희가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정도 예상은 해 두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인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A, B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저희는. 그러니까 넓이가 A고 넓이가 B인데 B-A를 구하십시오. 요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더라도 넓이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거? 요거 뭐죠? 두 넓이의 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적분이죠. 그죠? 정적분인 거예요, 정적분. 따라서 우리는 0 에서부터 3 까지 이 직선에서 곡선을 뺀 값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정도의 해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fx가 지금 근이 지금 1 하고 2가 됐죠? 또 다른 한글을 지금 모르고 있죠? 자, 그런데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럼 f 프라임의 0을 저희가 직접 찾아주면 되겠죠. 자, 맨 앞에 거 곱의 미분법이니까 맨 앞에 거 미분하면 여기에 0을 놓으니까 2p가 나올 거고요. 더하기 가운데 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쪽 끝이니까 00 넣어주면 p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남으니까 00 넣어주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7이니까 근두 하나를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자꾸 요즘에 이 곱의 미분법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의 이건 정리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그죠? p 값은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럼 fx가 나오는데 저희는 정적분이죠.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적분은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야 돼요. 그게 좀 아쉽죠. 자, 요런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x 플러스 3 이잖아요, 요게. 자, 이걸 전개해서 우리는 fx를 다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세제곱이죠. 자, 이 차항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없어지죠. 자, 요거 2x에다가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6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요거 적분한식이잖아요.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를. 저는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써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값을 구할 때 현실적으로 좀 안 써볼게요. 제가. 분명히 0에서 3까지니까 이걸 적분한식에다가 3을 그냥 대입하면 되죠. 0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4분의 1의 x의 4제곱이니까 4분의 81 되죠. 자, 마이너스고요. 요거 적분하게 되면 2분의 7의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요거 7x니까 요걸 가지고 쓰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적분을 하다 이게 적분하는 걸 너무 신경 써서 제가 이 직선을 안 구했군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어 요거 일단 두고 적분을 요거 직선 먼저 구해야 되죠. 요거. 자, 3 대입하면 되겠잖아요. 3 대입하면 되죠. 3 대입은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일단 위쪽에다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2 죠. 그죠?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6 이니까 6 곱하기 2 12가 나오는군요. 요렇게 되죠. 자, 요 직선이 지금 y 꼴 4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뺀 값이라 그랬죠? 자, 직선이 요거 나왔고 곡선이 이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x를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뭐 일단은 식이 어떻게 되죠, 그럼? 4x에서 이 값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11x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자, 이게 뺀식이잖아요, 지금. 이 뺀식에 대해서
굳이 인제 식을 굳이 쓰자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게 안 쓰는 노력을 제가 지금 하다가 요것만 싹 적분해 버린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4분의 그러면 4 제곱이니까 80일 나올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1의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99가 나오죠.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6x니까 여기서 18이 나올 겁니다. 자 다 써 놓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산수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8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198이 나오죠. 자 이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 8에 30이니까 72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4분의 요 부분 이제 계산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이게 153 이잖아요. 그러니까 98에서 53을 뺀 값이니까 결국 45가 나오겠죠. 답은 5 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히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되지 기계적으로 막 적분 같은 것도 굳이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실 줄 알면. 됐죠? 자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코사인 법칙이 있을 거고요. 필요하면 사인 법칙이죠. 사인 정리가 있을 거고요. 예전엔 사인 정리 했는데 인제 사인 법칙이라고 인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원과 삼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학교 과정도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닮음, 삼각비,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갖가지가 있죠. 이 갖가지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부족하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물론 비례식은 당연히 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닮음, 삼각비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그죠? 심지어 피타고라스 정리도 우린 비례식 관계로 문제를 풀기도 하니까 비례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주어져 있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AD와 BD 이 한 변에 대해서 3대 2라고 줬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거리를 요런 모양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원이 주어져 있고 이 sin A와 sin C도 마찬가지죠. 그 각이 마주보는 대변에 대한 B의 값을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8대 5인데 sin C에 대해서 이쪽 부분이 지금 5K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BC, A에 대한 대변인 BC에 해당하는 게 이게 8K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A2도 우리가 3K로 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이게 나온 것 같죠?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얼마? 9대 35다 이거잖아요. 이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우린 이 각에 대한 걸 좀 궁금해할 거고요. 두 변과 사이각을 이용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그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의 비를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서로 이 B의 값의 관계에서 우린 넓이를 양쪽을 구하고 이 꼴을 둘 거기 때문에 2분의 1 쓸 필요 없죠. sin A도 쓸 필요 없죠. 따라서 어 두 변에 대한 곱에 대한 표현만 저희가 좀 해 주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5K가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가 3K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요 모양을 두고 그리고 몇 대 몇이죠? 9대 35 였죠. 따라서 여기에 35가 여기에 9를 곱하면 요렇게 되겠죠. 같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9, 3, 3 빼 주고요. 요게 K가 되죠. 자 5, 5 여기가 7이 되니까 요거 7K죠. 자 요거 7K가 되고 3K 플러스 X가 되니까 이제 X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4K가 나오게 되죠. 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막 늘리고 그러지 마세요. 됐죠? 그러니까 X는 4K가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K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길이의 비가 나온 상태죠 지금. 근데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7로 줬죠. 됐죠? 7로 줘 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문제에서 준 게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봤을 거예요. 이런 길이 밑변이 고정으로 된 상태에서 삼각형의 또 다른 하나의 꼭지점을 이 원 위에 이렇게 뒀을 때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겠죠. 항상 원의 중심입니다. 이거겠죠? 따라서 아마 여기가 P 아니겠냐 이거고, 여기에 지금 높이가 3K가 하나 있고 요 아래쪽 부분을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아마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나 어느 양쪽을 사용해도 상관없이 저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고, 그죠?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거에 따른 사인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즉 요거 코사인 B가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2 곱하기 K 값은 다 빼놔도 상관없죠. 어차피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8분의 요거 5, 5, 25가 되고요. 빨빨이 64가 되고 마이너스 7, 7이 49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게 지금 89가 마이너스 49니까 40 나오죠. 요렇게 58에 40이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2분의 1 나오잖아요. 아니 코사인 B가 2분의 1이면 지금 빗변하고 지금 밑변의 B가 2대 1이거든요. 그죠? 요게 2대 1이었던 거예요. 그쵸? 많은 걸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2대 1이고 2대 루트 3입니다. 그쵸? 저희는 이제 높이가 필요하긴 한데 K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B의 값이잖아요, 그냥. 이 K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냐? 바로 저 반지름, 아직 안 써먹은 반지름 있죠. 그 반지름에 대한 뭐죠? 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B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B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이 모양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사인 A, 그러니까 여기 이 변에 대한 길이니까 어 뭐 식을 그냥 쓰셔도 좋고, 사인 B분의 이것도 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여기 요거죠? 요게 지금 7K잖아요. 요 K 값을 알아야 됩니다. 요 값이 얼마라는 거죠? 14라는 거죠. 요거 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7이고 요게 지금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 K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넓이의 최대값, 즉 그 넓이는 일단 2분의 1일 거고요. 자, 밑변은 8 루트 3이죠. 이게 나올 거고요. 자, 높이가 여기 부분과 이쪽 부분이죠. 요 두 부분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1대 루트 3대 2죠. 그죠? 1대 루트 3대 2인 부분인데 2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지금 여기 5K였으니까 지금 5K가 루트 3이잖아요. 이게 5 루트 3이죠. 요거였겠죠. 1대 루트 3대 2였죠. 됐죠? 1대 이제 보세요. 1대 루트 3대 2인데 2인 부분이 지금 5 루트 3이 나왔잖아요. 됐죠? 따라서 요 부분은 반대로 2분의 루트 3을 그냥 곱해 주면 되죠. 그게 원래 삼각비예요. 그게 원래. 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이 높이의 길이는 바로 사인 값의 배수값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을 그냥 곱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됐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5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저 위쪽의 높이까지 3 루트 3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끝나는 거죠. 계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루트 3에 대한 결과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쵸? 이게 아마 요쪽은 빠져나가면서 뭐 상수를 보든가, 지금 요게 2이니까 요렇게 해서 2가 되고 30 루트 3이니까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됐죠? 따라서 30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에 대해서 이게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36인가요? 그쵸? 여기가 이제 36이고 그리고 플러스 30 루트 3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산수도 그냥 필요한 요소만 딱 골라서 쏘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루트 3에 대한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이게 문제 14 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문제 15 번이죠. 이 문제 15 번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다.' 혹시 인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스킵을 하시는데 일단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손은 대 보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세이브한 시간들 자체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쵸? 문제 15 번입니다. 자 상수 A가 있는데 지금 3루트 오라고 해서 뜬금없이 줬거든요 지금 이걸. '이게 뭐가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이게 아닙니다."라고 줬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고 줬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뭐 미분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렇게 미분하면 내려가겠죠. 자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gx가 주어져 있는데 0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나눠 놓은 조건부 함수고 이때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일단 연속이기 때문에 f0이 얼마죠? 7이라는 얘기죠. 일단 이걸 하나 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분했을 때의 식을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나 조건을 봤더니 원래 f'x와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두 값을 곱해서 0이 나오는 0이 나오는 그 근이 얼마다? 몇 개? 4 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즉 다시 한번 또 그럼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미분된 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a의 x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15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요게 이제 f'x가 되죠. 그리고 얘는 0보다 클 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 f'x는 당연히 직선이잖아요 지금.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직선을 쓰고 그리고 이차 함수에 관련해서 변화 관찰을 하라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다시 f'의 0이 이게 15가 나와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거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표현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저희가 좀 그려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x, y에 대해서 지금 0 대입하면은 15가 나오니까 15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0을 기준으로 따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반대쪽에 있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쵸? 최고차의 계수는 이게 좀 미지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이거에 대한 표현이라 일단 얘를 좀 표현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딱 0일 때 15를 지난다는 것만 알지 그죠? 아래로 블록인 것만 알고 그러면 이 이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쓰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차 함수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죠?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근이 하나인 거를 평행 이동해서 또다시 또 다른 뭐 3 개의 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이게 딱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거는 가능성이 있죠. 근 2 개니까 평행 이동을 해서 서로 다른 2 개가 나오면 그럼 4 개가 되죠. 근데 이게 인제 접하는 경우라서 저희는 당연히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4분의 D를 쓰겠죠. 자 요 식이니까. 그쵸? 따라서 A 제곱이죠.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A씨 값이니까. 이게 0이 되는 순간인데 여기에서 A가 얼마가 나오죠? 3루터가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A 값은 양수만 된다는 것만 확인했죠. 추계방정식은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3루터가 나오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식도 탈락이죠.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근이 4 개가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4 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3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시킴으로 해서 4 개가 된다는 건 자 우선 이거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4 개가 된다는 건 혹시 이 두 개를 겹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하나를 만들고 중복이고 중복이고 여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4 개가 되죠. 이걸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파악하고 만들어 봐라 이거가 주안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제대로 구사를 잘 못하게 되면 변화 관찰을 이걸 못하게 되면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알면 상당히 쉽겠죠 이게. 자 그러면서 평행 이동을 4 만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가 딱 4가 나오니까 이 길이가 4 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도 4 겠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두 근의 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쵸?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베타라 그러면 이게 지금 4 잖아요 4. 그쵸? 자 이 근에 대해서 이게 좀 이런 두 근의 차에 대한 걸 빨리 풀기 위해선 공식이 좋은데 자 이 공식을 쓸 거냐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거냐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저는 차라리 어 이렇게 두 근의 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여기 판별식이 들어갈 텐데 여기 판별식이 들어가는 식은 절대로 이거 4 분의 D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리 개수가 짝수여도 그냥 D 쓰는 거예요 D. 그러니까 4A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4AC죠 4AC. 그러니까 45 에다가 곱하기 4를 하니까 180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얼마다? 4다 그 얘기인 거예요. 두 근의 차입니다 이게. 됐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넘겨 줄 텐데 4A 제곱이고요. 이거 180 나오잖아요. 넘어가서 10 이니까 제곱하면 140 비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여기 마이너스겠죠. 요렇게 될 거고 이게 144 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180 그죠? 이게 180 하고 144의 합인가요? 자 이것도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거 4의 제곱이잖아요. 저는 계산도 되도록이면 큰 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그냥 약분시켜 버려요 이렇게. 4, 4, 16 이고 4, 5, 20 이죠. 자 요거 얼마인가요? 4, 3, 12가 되고요. 4, 6에 24 요렇게 나오나요? 됐죠. 따라서 그 A 제곱은 81이 되고 A는 양수해야 되니까 9가 나와야 되겠죠? 추계 방정식이 음수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까지 인제 계산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야 G의 마이너스 이 값하고 그죠? 요거하고 그리고 G의 이 값을 구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0 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이 3 차식을 쓰는 거고 A 값을 저희가 지금 9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G에 대한 마이너스 이 값은 저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근데 G의 이 값을 넣어 주려면은 이쪽 fx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짝대기인 이 직선을 알고 그걸 적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그쵸?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0 넣어 주면 7이 나온다는 거 구했고 자 요거 지금 기울기가 15 라는 것도 구해 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f 프라임 제로가 이제 15가 된다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어 네. 요거 지금 기울기 알아야 되죠. 그죠? 요 상태에서 기울기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 요 길이가 지금 이게 9 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 넣어 주게 되면 요거 9가 빠져나가면 3x 제곱이었으니까 x 제곱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6x가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5가 나오죠. 됐죠? 자 보세요. 3 뽑아내면 x 제곱이죠. 여기 6x가 나오겠죠. 이게 9 였으니까 얘가. 그죠?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나오니까 얼마죠? 1 곱하기 5 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길이가 4 였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지금 3이 되면 되죠. 됐죠?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되죠? 됐죠? 따라서 f 프라임의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5가 되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f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이고요. 15x에다가 f형은 7이었으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다 끝났죠 이제. 됐죠. 따라서 자 g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은
8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9x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6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7. 자, 이게 나올 거고 g의 2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죠. 그쵸? 이 넣어 주면은 4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 그리고 2 넣었으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자, 이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7 요렇게 되겠죠. 자, 뭐 위아래를 더하건 옆을 더해서 뭐 둘이 더하건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음 이게 산수는 뭐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8 에서 플러스 36 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7 에서 5가 나올 거고요. 자, 요 부분은 27 나오죠. 자, 이 두 값을 더해 주는 거니까 답은 32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죠. 자, 근데 요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걸 관찰하는 거죠. 그쵸? 요걸 관찰하는 거고 평행 이동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근을 중복해서 표현해 주게끔 당겨 주면 되는구나.'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직선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이 요 이차 함수를 통해서 길이가 4씩 움직여 주면 되는구나. 어떤 이런 관계니까 그래프에 대한 변화 관찰이죠. 자, 15 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됐죠? 15 번이었습니다. 자, 이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앞쪽에 3 점짜리를 풀면서 동시에 다 푸셔도 돼요. 그죠? 동시에 다 푸셔도 좋고 뒀다가 이렇게 잠깐 쉬어갈 때 여러분이 푸셔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자,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수를 큰 쪽에 맞춰 주니까 로그 4의 x-3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수거든요. 3 점짜리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안 나와요. 즉 값 몇 개를 대입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x는 지금 3 보다는 커야 되죠. 3 보다 크면서 하나씩 대입해서 제곱수를 얻어내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게 3 보다 크면서 몇 개를 넣어 보시면 돼요. 그쵸? 한 7 정도가 3, 7에 20 에서 16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4의 제곱 딱 나오죠. 안 되면 물론 식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해 보시고 '전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쓰세요. 됐죠? 자, 그런 경우고요. 자, 17 번도 마찬가지죠. 요거 F2 값이기 때문에 1이 아닌 2 값이 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적분을 그냥 하세요. 쓰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잘 안 읽다가 틀리지 마시고. 이거 적분해 주면은 얼마가 되죠? 3x의 세제곱이고요. 2x의 제곱이 되고 1 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죠. 따라서 f의 이 값이니까 자, 이 값도 이거 계산하기가 까다로우면 하나씩 하나씩 쓰세요 그냥. 그죠? 24 에다가 요거 8 에다가 플러스 1 이잖아요. 됐죠? 따라서 33이 답이라는 거죠. 네. 안 되면 이렇게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답은 어떻게든 맞아야 되니까. 대신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시간을 절약해라." 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구조적으로 좀 저쪽을 보세요 지금. 앞서 문제들 뒤이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계속 볼 텐데 그 수능에서 어떤 배치 구조를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8번 보세요. 18 번도 똑같죠. 이 시그마의 성질이 주로 이렇게 18번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의뢰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자, 18번 문제는 물론 항상 18 번에 나와 있는 이 값은 간단한 것도 있지만 가끔 막 치환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어 근데 뭐 굳이 치환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냥 n 번째 항과 n 플러스 4 번째 항의 합은 무조건 10 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전형적인 건데 지금 가만 보세요 이거. 1 로 보고 2 로 보고 3 로 보고 이게 16 가지잖아요 지금. 그쵸? 1, 2, 3, 4, 5 6 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16 가지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5를 넣어 주면은 9 까지거든요. 근데 9 에서부터 이게 지금 16 이니까 음 16 이니까 12 까지 넣어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넣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1 플러스 넣다 보면은 이게 뭐인지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놓고 이거 네 번째 항을 넣어 주게 되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제 1 항부터 4 항까지 합하고 5 항부터 9 항까지 합이 다 튀어나왔죠 지금. 그죠?
1부터 9까지 합인 거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산호주은 8 이죠. 네.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 그냥 나와 있는 거죠. 이거에다가 다시 9 대입해서 9 대입하면은 여기가 13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10, 11 이제 12를 넣어 주면 이게 16이 나와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9 항부터 16 항까지 합이 그냥 나와 있죠. 전부 10 이거든요 이거. 따라서 여기에 몇 개가 있죠? 12 짜리가 4 개. 여기도 12 짜리가 4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2 곱하기 8 에서 96 이구나. 자 이건 내가 써 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관찰을 하세요. 그쵸? 값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가만히 관찰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됐죠? 자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문제 19 번입니다. 극대값이 27 분의 7 이다. 양수 A 값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 저희가 이제 그 미분을 해서 극대에 해당하는 걸 찾잖아요 지금. 자 이것도 보세요. 미분하면 6, 미분하면 6 요거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제 6 이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a를 뽑아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면은 2 하고 마이너스 1 그쵸? 즉 여기서는 a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와 2a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3 차 함수에서 여기 극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a라는 얘기죠. 그쵸? 여기가 27 분의 7 나왔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되죠. 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될 거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그렇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똑같나요? 마이너스 5a 세제곱 되고 여기 들어가면은 플러스 12a 세제곱 되죠. 그러니까 7a 세제곱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거죠. 요게 27 분의 7 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3 분의 1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F3을 물어봤으니까 F3이라고 하는 값은 자 앞쪽에 27 곱하기 2가 되니까 54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 3분의 1 들어가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이게 나올 거고 자 여기는 12 9분의 이게 지금 9분의 10 이잖아요. 9분의 12 거기다 3을 곱할 거니까 그죠? 3분의 12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렇게 됐죠? 자 문제에서는 13을 빼는 거니까 요렇게 40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요구한 거고요. 네. 되도록이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간단히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0 번이죠.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뭐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저희가 안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그냥 이거하고 만나는 교점이니까 우리가 같다고 두고 풀 거거든요. 그쵸? 즉 5분의 1에 x 마이너스 세제곱이 x가 되는 x좌표를 k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다 k로 바꿔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요게 지금 성립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 세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쵸? 양변을 다 세제곱을 해 버리세요 그냥. k 세제곱도 있으니까. 그러면 5분의 1에 3k 마이너스 9가 k의 세제곱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인제 식을 가만히 보세요 요 모양을. 그죠? 요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 5분의 1에 3k 제곱이 있죠. 3k 제곱이 k 세제곱이 있으니까 반대로 넘겨 주고 5분의 1에 마이너스 9 제곱을 바로 넘겨 주면 되죠. 그러니까 k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5의 3k 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5의 3k 제곱분의 1 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에는 5의 얼마가 되나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취했던 거를 다 그냥 또 옆수를 취해야 되니까 그냥 5분의 1의 9제곱이 되죠. 그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모양이 요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안 써먹었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 전체가 지금 뭘 물어본 건가요? 결국엔 f의 5분의 1의 9제곱이죠. 이거거든요. 그럼 혹시 fx에 관련한 식으로 본다면 이 식은 f에 여기 지금 x에다가 결국 이 9제곱이 나오려면 12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5분의 1에 12 마이너스 세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f의 얼마가 되죠? 결국 f의 12가 되는 거죠. 됐죠? 이거 3x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얼마를 1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36이 나오는 딱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간단한 지수 법칙에 관련돼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프 문제라고 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죠. 네. 요런 정도로 문제를 좀 가볍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4점짜리에서 이 정도가 나왔으면 거의 거저 주는 거 아닌가요? 네. 후딱후딱 잘 챙기시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정도로 나왔으면 선택 과목에서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고요. 자, 21 번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3 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2 차항의 계수와 1 차항의 계수 이제 미지수를 줘 놓고 두 정수라고 했죠, 지금. 그리고 F1의 최대값을 구해 봐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x가 알파로 접근해 갈 때에 fx분의 f의 2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거 극한이잖아요, 지금. 자, 이거 한 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3 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갖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실근이 되는 그 알파 값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알파가 만약에 근이었다면 실근이었다면 이거 0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f의 알파가 0이 될 때의 그 근 이거하고 이게 0이 되면 위쪽도 0이 돼야 되죠. 즉 f의 2알파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0분의 0 꼴인데 근데 여기서 어 뭐가 또 있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1을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근으로 보면 그 2알파 플러스 1을 다시 알파처럼 근에 대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EX 플러스 1이죠. 그럼 결국 4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것도 결국 근이 되는 거죠. 그거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fx는 3 차밖에 못 갔죠. 3 차니까 3 개밖에 못 갔잖아요, 글을. 계속 갈 수 없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근은 반드시 하나 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혹시 실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 아니냐? 이거 얘기죠, 이거. 그런 발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죠? 따라서 근이 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거 넣어 주면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이 B라고 하는 값을 A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B라고 하는 값을 다시 대입함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쵸?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그러면 함수 fx를 저희는 다시 쓸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b 대신에 저희가 이제 a 플러스 3 집어넣었죠. 그쵸? 그러면 음 여기가 지금 ax 제곱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군요. 그쵸? 그럼 뭐 다 나올 것 같네요. ax 제곱이니까 그럼 요 1x 제곱은 빠져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 상수항은 그냥 4 만들어도 되겠네요. 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은 하나밖에 나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을 쓰란 얘기죠. 따라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고 a-1이 따라서 -4와 4 사이니까 양변에 1을 더해 주면 -3에서 a는 5 사이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됐죠? 이거 최근 들어서 이 함수의 성질 이거 분모가 0이 되는 거 이거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건데 f1의 최대값이 뭐냐? 요렇게 물어봤으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나오죠? 여기다 1 넣어 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나오고 그죠? b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3으로 했으니까 결국 2a 플러스 8이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고 최대값을 물어봤고 범위가 이거니까 a가 4일 때겠죠. 그쵸? 즉 a가 4일 때가 바로 최대가 될 거고요. 그때 최대값은 따라서 2, 4, 8이니까 16이 나오겠습니다. 이거겠죠.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되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되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그냥 심플하거든요. 그쵸? 이 판별식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특별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리고 0분의 0꼴이라는 거, 그쵸? 요런 정도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손을 좀 댈 만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다음에 문제 22번입니다. 자, 22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22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뭐 15번, 14번이나 뭐 심지어는 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도 걸릴 거니와 여유가 없으면은 문제 틀릴 여지가 많거든요. 그쵸? 자, 22번 문제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쵸? 차근차근히 조건까지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항이 정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음수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3을 빼거나 전항의 2분의 1을 해서 구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구하는데 이게 이제 그 홀수일 때는 빼시고 짝수일 때는 나눠 주세요. 이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 조건을 봤더니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그 절대값이 같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경우는 3 이후부터 그러니까 3항 이후부터 3항 이후부터는 이게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아니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즉 첫 번째 항과 그럼 A 3항 세 번째 항이죠. 이게 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최소값은 3 항부터 였으니까 즉 두 번째 항과 이 네 번째 항도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세 번째 항은 그러면 당연히 다섯 번째 항과도 같고 이러고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아마 이게 중요한 거는 이쪽 같죠? 이거. A1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판정해라. 뭐 이런 거 같죠? 자, 거기에 그러면 최소값은 3 부터니까 저희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뭐 필요하면 뭐 다섯 번째 항까지도 확인을 하고 거꾸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세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과 같으니까. 그쵸?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역추적해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어 따라서 그럼 저희가 인제 세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죠. 자, 절대값에 이게 만약에 짝수라면 이거죠? 자, 짝수였다면 세 번째 항이 짝수였다면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A3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이 A3 2분의 1의 A3가 지금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죠. 그죠? 얘가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짝수가 되면 다시 이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1의 요게 되죠. 됐죠? 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 마찬가지 세 번째 항은 뭐가 나오죠? 지금 이거잖아요.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둘이 같은 경우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거 세 번째 항이 지금 4분의 1의 A3의 절대값하고 같은 건 하나밖에 없죠. 그쵸?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됐죠?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홀수가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2분의 1을 빼잖아요. 즉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의 A3 마이너스 3 아니냐 이거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
이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두 가지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그럼 세 번째 항이 그냥 2분의 1의 얘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경우죠. 됐죠? 따라서 요 부분에서는 좀 간단한 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 2분의 3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A3가 2가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뭘 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도 이제 계산해 나갈 수 있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홀수일 때를 안 했죠. 그쵸? 자 이게 이제 홀수일 때는 그러면 자 네 번째 항은 홀수가 되면은 빼주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에서 홀수를 빼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짝수가 됐을 때의 다섯 번째는 반을 나눠주죠. 자 2분의 1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하고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세 번째 항과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A3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요거 넘어가면 2분의 1의 A3니까 어 세 번째 항이 여기선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자 아래쪽에서는 2분의 3이니까 요거는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한 얘네들이 있잖아요. 이 값하고 이 값들을 통해서 지금 이 조건도 찾아야 되고 그쵸?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값을 구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눠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역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지금 작은 것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6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나요? 자 이게 있죠. 그리고 0이 있죠.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1이 있죠. 그리고 2가 있죠. 자 요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따져 보는데 이게 무조건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관계식 얻어야 되잖아요. 요거. 요 조건일 때 저희가 이제 썼던 거니까 고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번째 항이 나왔고 네 번째 항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 되겠죠? 요렇게. 그쵸? 요거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6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요쪽에서 나왔던 거죠? 그쵸?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요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6 이잖아요 요거. 일단 네 번째 항부터 먼저 인제 구해 놓는 겁니다. 자 0일 때는 지금 요 위쪽에 있었죠? 따라서 요것도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가 되는 경우는 요 위쪽에 있었으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나왔잖아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홀수라면 이게 홀수라면은 뭐 하라 그랬죠? 절대값에 대해서 홀수면은 3을 빼라 그랬으니까 A2는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죠. 이거잖아요, 이거. 같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두 배를 하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 상관없죠. 그죠? 됐죠? 짝수일 테니까 또 매치가 되고요. 자 그거에다가 지금 첫 번째 항은요? 지금 요거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항하고 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저희가 뭐죠? 홀수였다면 3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3을 빼줘야 되는 값이고 그러면 여기다 3을 더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 두 배의 준값 마이너스 24인 두 값이 다 되는 거죠. 됐죠? 다 성립하네요 이렇게. 자 요게 두 개가 다 된다는 거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인 경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만약에 A2가 홀수였다면 3을 빼서 나온 거니까 3을 더해 주면 되죠.
그럼 0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0은 안 되죠. 0이 나오면 안 되죠. 홀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자, 그거 탈락이고. 그다음에 짝수였다면 여기에다가 뭐를 하죠? 다시 2배를 해 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은 여기 네 번째 항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0이 나왔는데 만약에 홀수였다면 3을 뺐던 거니까 그럼 3을 더해 주면 되죠. 그쵸? 자, 이게 될 거고, 만약에 짝수였다면 2분의 1을 한 거니까 2배 하면 0이니까 그건 성립 안 하죠. 마찬가지 네 번째 항도 0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항이 되면 첫 번째 항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그럼 3을 빼서 나온 거니까 3을 더해주면 6이 나오는데 그건 홀수에 안 맞잖아요. 그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빼주고. 그랬다면 여기는 아마 짝수여서 2분의 1을 한 거 아니겠냐? 즉 6은 성립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1이 나왔죠. 홀수였다면 뭐죠? 3을 뺐었으니까 3을 더해주면 되는데 안 되죠. 홀수라고 했는데 3을 더해주면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따라서 아마 이거 절반인가?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2배 해주면 되면 2가 되는데 2 안 되죠. 즉 절대값이 2니까 같으면 안 되잖아요. 됐죠? 따라서 1도 성립 안 하죠. 지금 두 가지 다가. 그런 거 다 따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이 2였다. 그럼 만약에 홀수였다면 A2가 홀수였다면 3을 빼서 나온 거니까 3을 더해주면 5가 나오니까 되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짝수였다면은 2분의 1 한식이니까 4였겠죠. 이 둘 다 되죠. 그죠? 둘 다 다시 따져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5가 나왔으니까 A1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3을 뺐던 거니까 3을 더해주면 8. 그럼 안 되죠. 홀수인데 짝수가 나버리니까 안 되고 따라서 그럼 너를 2배 해주면 되겠구나 이거죠. 짝수였을 때는 2분의 1을 한 거니까 다시 2배 해주면 되잖아요. 자, 요거 성립하고요. 자, 마찬가지 네 번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4가 나온 것, 그러니까 A2가 4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홀수였다면 뭐였죠? 3을 뺐던 거니까 3을 다시 더해주면 7 되죠, 이거. 홀수가 되잖아요. 이거 같지도 않고. 그거 하고, 그게 아니고 짝수였다면 2분의 1을 했던 거니까, 그럼 8도 되죠, 짝수니까. 네, 요렇게 2배 해주면 8 나오죠. 자,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따라서,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건, 첫 번째 항에 대한 절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첫 번째 항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저희는 요 식에서 이제 9 나오죠. 그리고 여기 24가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6이 있고요. 여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이죠. 됐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아니면 뭐 이게 선별해 가지고 쓰시던가 뭐 방법은 많으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여기서 그냥 절대값입니다. 요거니까 39가 나오고요. 이렇게 49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6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64가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은 이 결과가 64라는 걸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세 번째 항인 세 번째 항의 그 절대값에 대해서 짝 홀로 남겨 놓고 이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최소값은 3이라 그랬으니까 3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해서 세 번째 항의 절대값과 같다는 걸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용해서 써먹은 겁니다. 여기. 각각 구한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이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네 번째 항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와 이거 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계산 결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한 두 가지 조건 이상을 따져야 되는 또 경우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 22번 문제지만 뒤에 아직 선택 과목이 남아 있죠. 그 선택 과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이 4점짜리 이 문제 시간 걸리는 문제를 그렇게 여유 있게 풀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전에 있어서가 쪼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요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일단 스킵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이 좀 가지셔야 돼요. 됐죠? 선택 과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테니까 먼저 풀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만큼 또 앞쪽에서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하든지 어떤 이런 뭔가 어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어 수능 문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까지만. 끝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계산 식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죠? 시간 절약이에요, 시간 절약. 시간 절약이 문제만 빨리 보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풀이 하나하나에서의 얼마만큼을 덜 쓰느냐 그것도 사실 조금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문제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해서 자꾸 쓰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본인이 일일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이게 식을 쓴 거죠. 식을 써 가면서 문제를 풀고 체크한 부분하고 머리로 풀어서 체크한 거하고의 시간을 똑같이 한번 재 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1 번부터 8 번까지 나는 몇 초 만에 푼다. 몇 분 만에 푼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초 만에 나는 이거를 풀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많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쉽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나는 최소화 시킬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 전략에서 일부는 스킵할 문제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등급을 맞출 때에 어디는 넘어가도 되고 어디는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랜도 여러분 스스로가 짜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수능 문제를 아직도 안 보셨다면 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2025학년도 수능을 봤고요. 작년 시험이죠, 그러니까. 2024년 시행입니다. 한 3번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패턴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윤곽도 좀 잡아가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선 어떤 식의 새로운 표현들이 나왔는지 그죠?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분석적으로 여러분은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열심히 해보시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영상을 봤다가 땡이 아니라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 걸 만드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